잠시 후에 전화 인터뷰로 돌아오겠습니다. 러시아와 북한이 사이가 혈맹 관계로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상호 간의 방위 능력이 강화되도록 지원을 교환하고 있다. 특히 러시아의 우주기술, 첨단 군사기술 뿐만 아니라 재래식 전력의 현대화도 추진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핵과 미사일 부분에 있어서는 어제 국정원에서도 나왔지만 미국 대선 전에 북한의 핵 이슈를 부각하려고 하는 시도를 할 것이다. 이미 우라늄 농축 시설을 김정은이 방문을 했고, SLB 그리고 ICBM 같은 미사일 발사, 탄도미사일 발사 가능성이 있으며 7차 핵실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네, 저희가 어제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만은 오늘은 내부에 좀 더 정부에 근접한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이 상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의 러시아 파병 관련해서 이 국회 정보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이신 박선원 의원님을 저희가 전화로 연결했습니다. 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그 북한군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그 이른바 이제 전투병이 북한군 11군단 중 일부인 폭풍군단이다. 이런 부대가 지금 이 러시아 쪽으로 이동했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게 사실관계가 좀 어느 정도 수준까지 확인이 된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10월 8일부터 1,500여 명이 한 차례 들어갔고, 그다음에 10월 18일부터 21일 사이에 한 700여 명이 다시 들어갔습니다. 극동 러시아로. 그 다음에 약 800여 명이 수송기를 통해서 다시 극동 러시아로 들어갔죠. 그래서 한 3,000명이 들어가서 훈련 중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중에 여단장과 일부 지휘관이 쿠르스크와 같은 전장 최전선에 미리 갔을 것이다 라고 하는 판단이 있는 것입니다. 네. 자, 그런데요, 이미 일부 이 종편이라든가 언론에서는 북한군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돼서 많은 사망자가 나왔다라는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보통의 이 뉴스들이 우크라이나 발 뉴스인데요. 저희가 지금 언론에서 나오는 우크라이나 발 뉴스를 다 이렇게 믿어도 되는 상황인가요?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원래 한 국가였지 않습니까? 소련 네. 시절에. 그래서 그 두 나라는 서로 너무 잘 압니다. 네. 그래서 엄청난 심리전, 선전전, 흑색선전에 집중하고 있죠. 왜냐하면은 얼마 멀지 않은 시일에 언제든지 전쟁이 종결될 수가 있고, 그 속에서 휴전 협상이라는 걸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에게 유리한 선전을 하게 되어 있죠. 네. 현재 상태에서 보면 우크라이나발 뉴스는 거의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것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첫 전투에 투입돼서 대다수 사망했다라고 하는 리투아니아 소재 NGO 대표 주장도 근거가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전선에 본격적으로 투입되지 않았어요. 전선 투입이 임박했다라고 하는 것이 국방정보본부와 국가정보원의 판단입니다. 네.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국정원 요원이 만약에 북한군들이 우크라이나에 포로로 잡히면 신문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게 국제법상으로 이게 가능한 겁니까, 이게요? 국제법상으로 근거가 없죠. 네네. 전쟁 당사국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신문을 하려면은 전쟁 당사국이 되어야 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전쟁 당사국이 될 생각, 즉 스스로 파병할 생각이 아니라면 이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 두 번째로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한국말이 통하고 북한 사람의 신문을 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투입이 필요하다고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것에 대해서
국정원을 비롯한 우리나라 정보기관들이 상당히 흥분하고 있어요. 아, 가서 뭔가 정보를 빼내야 되겠다라고 네, 하는 것인데, 만약 그것이 우크라이나가 대한민국 정부의 참전을 유도해가는 과정이다. 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정보 요원이나 국방정보본부 산하 요원들이 가서 피해를 입으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네, 그런데 이거를 전 세계에 광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뭔가 호재가 발생한 듯. 정보원, 국정원이라고 하는 조직이 이렇게 흥분하면 안 되는 조직이에요. 네, 그런데 언론 보도에 대대적으로 홍보하듯이 신문하러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오히려 그 가능성을 차단하고 있지 않는가. 아, 정보기관의 은밀성, 네, 비접촉, 비노출 원칙을 깨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 결과 신문도 제대로 못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오히려 정치적 판단으로 의심이 되는 측면도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거 무슨 선전 도구. 네? 지금 그 윤석열 정권이 어려우니까 뭐라도 그 뉴스를 잡아 먹어야 된다. 뉴스 시간을. 그런 그 정치적 요구에 지금 정보기관들이 휩쓸리고 있죠. 네. 자, 윤석열 대통령이 젤렌스키 대통령하고 통화도 했고요. 뭐 캐나다 네. 총리하고도 통화를 했는데 이 네. 단계에서 이른바 이제 뭐 살상 무기 지원이라든가 또는 좀 더 넘어서서 물론 뭐 국회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만은 국군 파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검토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제가 근본적인 질문부터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예. 의원님, 우크라이나가 이렇게 우리하고 친한 나라입니까? 네, 전혀 그렇지 않죠. 네, 그리고 젤렌스키 정권도 2022년 2월 14일 침공당할 때 네, 지지율이 25%밖에 안 되는 부패 정권이었고, 네, 네, 우리나라하고 전혀 친하지 않고 어떠한 국제조약상 또 양국 간의 양자 협약상 네, 네, 우리가 지원해야 될 의무도 책임도 없습니다. 네. 참부토건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지만 잘못된 것이죠. 네.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국정원이 북한군을 신문할 수도 있다. 또는 북한군이 참전하기 때문에 우리도 간다라고 하는 게 북한에 대한 이게 도발적 입장 아닌가요? 이런 상황들이 북한의 핵실험, 7차 핵실험을 뭐 가속화시킬 수 있다라든가 이런 한반도에서의 불안정감으로 이어진다라는 우려. 여기는 어떻게 좀 보이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제 과거 월남전에 우리가 파병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때 이제 김일성이 호시민에게 이런 약속을 했죠. 한국군이 계속 더 많이 파병하지 못하도록 네. 후방에서 교란을 시키겠다. 그래서 울진 삼척 간첩 공비 사건들이 일어난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 반대의 현상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해서 살상무기 지원, 신문단 지원과 함께 계속적으로 심지어 그 남북한 간의 선전전까지 하겠다라고 하는 한기호 의원의 안보실장에 대한 문자 메시지까지 나오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북한의 대응도 조금 빨라진 것 같아요. 네. 오늘 아침 7시에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합동참모본부가 보기에는 장거리 탄도미사일이고 80도 정도에서 발사하는 고각 발사. 네네. 고각 발사는 한 4, 5천 킬로까지 하늘로 올라갑니다. 네. 이런 것을 발사를 했고 또 국방정보본부에서는 7차 핵실험의 준비는 끝난 것 같다. 함경북도 길주구 만탑산에 있는 지하경도 3번에서 내부 정비가 다 끝난 것으로 보인다. 네. 소위 그 최고 정책 결정권자의 전략적 판단만 네. 남은 것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면 파병도 하고 남북 관계도 악화되고 또 미국 대선을 앞두고 또 핵 미사일 카드를 흔드는 그런 복합 전략 전술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런 상황에서 혹시나 우리 정부가 이 살상무기 지원과 파병 논의를 꺼내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는데요.
네. 실제로 이 파병은 국회 동의안이 있어야 됩니다만은 살상 무기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하고 수교를 맺고 있는 러시아와의 교전 상태에 비슷한 느낌을 주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국회를 통해서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요? 원래 전시물자 관리법에 의하면은 네, 모든 무기, 탄약을 포함해서 모든 무기는 각각 며칠분 또는 어느 정도의 분량이 비축되어야 하고 네, 그 양에서 5% 이상 차이가 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법이 있습니다. 네, 그 법에 따르면은 대여를 하거나 할 경우에도 동맹국 이외에는 사실상 금지가 되어 있어요. 네, 지금 동맹국은 미국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미국의 요청을 받는 형식으로 무기 지원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리고 그 무기는 당연히 살상 무기죠. 살상이 그렇죠. 아닌 건 무기가 네, 아니죠. 모든 무기는 살상 무기죠. 네, 네. 그리고 파병 전 단계의 조치를 계속 추진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네, 이 모든 상황은 결국 11월 4일, 5일 그 미국 대통령 선거의 결과를 봐야 될 것입니다. 네, 지금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푸틴, 김정은, 젤렌스키 그리고 심지어 윤석열까지 포함한 그 미국에 대한 정치 공세 측면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 정보위 간사이신데요. 뭐 예를 들자면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특사가 온다는데 네. 그런 사람은 국회에 부를 수는 없죠. 예. 네, 뭐 불러서 실력이 뭐 있겠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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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겠습니다. 여당이 부를지는. 네, 네. 뭐 예를 들자면 지금 뭐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국회 쪽하고는 좀 소통을 하고 있는가요?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네. 러시아도 현재 네, 네,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격을 한 네, 일종의 불법적인 전쟁의 한 축을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저희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 않고요. 네, 네, 지금 중요한 것은 우크라이나 전쟁 또 북한 파병 문제가 우리나라 국내 정치 맨 중앙으로 끌고 네. 들어오고 싶어하는 네, 네. 윤석열 정권의 문과 무도함 이것에 대한 총체적인 책임을 물어야 될 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좋은 활약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선은 국회 정보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의원이었습니다.